안녕하세요. 백산교육 대천수학에서 낙생고 수업을 하고 있는 김동현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월 말에 학교 이제 배정 발표가 날 텐데요. 그때 또 이제 다시 한번 간담회를 진행을 하겠지만 그 전에 미리 한번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뵙고요. 제가 낙생고 수업을 이제 5년째 진행하고 이제 올해가 6년째인데요. 그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거, 낙생고 어떤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이런 거 간단히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크게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우선 첫 번째는 낙생고의 특징이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낙생고 시험이 좀 꽤나 어려운데요. 사실은 한 재작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비슷한 난이도 조금 낙생보다 어렵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었다면 한 2년, 최근 2년 된 것 같아요. 2년간은 낙생고랑 비빌 학교 거의 없어요. 정말 독보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학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작년부터 이제 서술형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22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보통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오는 정도 평가하는 문제에다가 나머지 변별을 하는 문제들이 한 4문제 정도, 많으면 뭐 4문제, 뭐 5문제, 뭐 고기, 그런 게 있다면 여기는 그냥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1번부터 22번이 있으면 11번부터예요. 11번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첫 페이지, 두 페이지 풀고 세 번째 페이지부터 갑자기 거기서 딱 막히면서 50분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멘탈이 와르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문제 이상이 다 킬러인데, 그럼 이제 그 문제가 어디서 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하시죠, 그죠? 거기는 킬러 10문제 이상이 되는 문제 중에서 거의 한 70%? 그 정도는 다 어디서가 출처냐면 학교에서 활동지라고 하는 프린트에서 거의 대부분 나요. 한 번은 부교재를 따로 선정해서 문제집을 선정한 적도 있긴 한데요. 특히 2학년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몇 번은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활동지를 내시는데, 프린트를 하시니까 프린트에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변형을 어렵게 내셔갖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고 있는 프린트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느냐, 그런 거를 평가 기준으로 많이 중요하게들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거를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좀 많이 조악해집니다. 안 그래도 거기는 프린트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걸 갖다가 아예 계산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계산식을 좀 바꿔서 쓰던 조건을 못 쓰게 만들고 새로운 조건을 가져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형을 잘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변형된 거 문제들 볼 때마다 많이 놀래거든요. 야,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좀 잘하시는구나 라고 좀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만만치 않게 시험이 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이합니다. 뭐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낙생고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죠. 평일에 야간 자율학습이 거의 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학교가 과중학교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또 이 낙생고 홀로 외딴 섬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위치가 좀 그래요. 근처에 뭐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세 가지가 교묘하게 융합이 돼서 약간 낙생고만의 특이한 학생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학생들끼리의 소통과 피드백이 좀 빨라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주관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가져오냐면,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고요, 자율학습 풀고 그런 다음 틀린 걸 체크해서 고치는데, 그 고친 게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게 제가 눈앞에서 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기 초반은 좀 적응하는 시기였다가 한 1학기 중간, 한 2학기 되고 여름방학쯤만 되면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이 꽤나 빨라요. 특히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요. 이런 친구들이 같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끝나면 또 버스를 같이 타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몰려다니기가 좋은데, 특히 같이 노는 기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공부 쪽으로 피드백이 꽤나 빠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립심이 생기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웃겨요. 이런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몇 번 봤는데, 2학년에 학생들끼리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만드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 스터디라고 뭐 그렇게 해놓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문제집을 선정해서 몇 권을 풀자라고 해서 그걸 단체로 선생님께 저한테 검사를 받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웃긴 게 이제 3학년이 돼도 따로 자기 좀 공부하고 싶다고 뭐 이것저것 달려고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또 이런 어떤 자료 만들어주거든요. 막 그런 식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년 2학기예요. 2학기 때 수투 내신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하 내신도 중요하고 거기에 2학기 때 과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투 과목 과학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빡센데 이 친구들이 몇 명이서 따로 미적분 2를 자의를 사서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의 다 잘 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빨리 만들어지더라고요. 학생들 스스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요런 친구들이 내신 3등급까지죠. 내신 3등급 정도까지 걸친 아이들이 작년 11월 마지막 모의고사는 다 1등급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학생들이 같은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3학년 때도 잠재적인 1등급권에 들어간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결국 잘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주 좋게 되는 케이스고요. 좀 거기에 빨리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뵙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그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어렵다고 하는 낙생고를 가는데 그럼 이제 낙생고에 배정이 되면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낙생고가 방학이 좀 짧고요. 방학 때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방학 때도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무언가 부족한 걸 메꿀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선행은 좀 많이 좀 떼놓고 가는 게 좀 좋은데요. 사실 선행 중요도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상화, 수원, 수투 요 4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하랑 미적이 있다면 기하, 미적은 조금 천천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특히 기하는 2학년 때 하는 과목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수투는 2학년 2학기 때인데요. 할 수 있겠지만 기하는 그래도 이제 절대평가, 3등급짜리 절대평가고요.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만 준비를 해도 그러면서 한 학기, 2학년 1학기 때 좀 준비를 해도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수투 같은 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좀 할 시간이 상당히 좀 빠듯해서 내가 무언가 다른 거를 해야 될 시간을 좀 놓치면서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투를 지금 좀 해두면 좀 도움이 되고 사실은 기하보다 미적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미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미적까지도 해놓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도 기하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적은 내신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미적을 선택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미적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적을 좀 준비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미적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두는 게 미적을 준비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수상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수상은 좀 이따 말씀. 수하 같은 경우는요. 낙생고가 신기하게 1학기 때랑 2학기 때 많이 좀 뒤바뀝니다. 특히 잘한 친구들이 워낙 많고 3등급까지 1등급, 2등급, 3등급이 한 문제 차이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문제 반. 그래서 무언가나 실수하거나 착각을 해서 등급이 떨어진 케이스가 있지만 이 친구들이 다음 시험 잘 보면 3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중간 기말을 1, 3등급 맞은 친구가 있고 그냥 중간 기말을 전부 다 2등급 맞은 친구가 있거든요. 중간 기말 2등급을 계속 유지한 친구들이 오히려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2등급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1등급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1, 3등급, 1, 2, 3등급 간의 학생들끼리의 이렇게 돌아가는 게 크다. 그 이유는 뭐다? 워낙 상위권이 빡빡하다. 시험도 어렵다. 뭐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랬는데 특히 더더욱이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경우가 수학하 2학기 때 많이 갈립니다. 2학기 때 한 2년 전인데요. 2학기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2학기 첫 시험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1학기 때 3등급이었어요. 그 전해도 그랬고요. 1등급도 상당히 어려운데 전교 1등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운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교 1등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전해 2년 연속 그랬구나. 3년 전, 2년 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2학기 때 많이 바뀌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수학상과 수학하가 좀 많이 좀 특성이 다른데 수학하를 많이 준비를 안 하고 온 학생들이 좀 많아서 2학기 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하는 조금은 한 번 정도만 간단하게 좀 봐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학상을 말씀드릴게요. 수학상은 학교 시험 좀 많이 어렵고 문제가 좀 더럽고 계산 실수를 많이 요하는 문제를 계산 실수가 나게 만드는 문제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것도 시험 보는 50분 동안에 10몇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앞에 10문제 제외하고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은 좀 키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중에 많이 있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실력 정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거기 연습 문제 같은 경우들 많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실력 정석 필수 문제들은 기본에 있는 문제랑 실력에 있는 문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식이 엄청나게 드럽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력 정석의 필수 문제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도 실력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스트레스를 본인이 견디는 훈련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학기 중에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거를 어디다 푸느냐, 연습장에다가 하루에 10문제 정도씩만 풀어도 한 달이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면은 딱 필수 문제랑 유제도 필요 없고 필수 문제 풀고 연습 문제도 뒤에 실력만 있는 거, 실력 연습 문제 이 정도는 하루 10문제씩 하면은 한 달 반에서 두 달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해결을 해주고 고등학교로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일사천리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면 제가 보니까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3등급 정도까지만 쭉 유지를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정도의 토대가 만들어지니까요. 하여튼 뭐 다시 입학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좀 드리고요. 이렇게만 좀 간단히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네, 김동현이었습니다.